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벌써 2023년 3월 6일입니다. 3월 둘째 주에 들어서니까 날씨도 점점 더 화창해지고 좋은 봄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이 제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어느 모임에서 뭐 다양한 분, 어떤 의사도 있고 또 어떤 변호사도 있고 어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무슨 봉사 활동을 하는 뭐 단체 모임에 제가 좀 잠시 참여를 했었는데, 그중에 어느 처음 본 어떤 분이 이 환경단체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여성분인데, 굉장히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 뭐랄까 환경 보호에 대한 아주 굉장한 확신을 갖고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명색이 환경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만은 환경단체에 대한 약간의 좀 저항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환경에 대한 이해가, 예, 말하자면 자연 그대로만 둬야 한다는 어떤 입장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그때 마침 이제 저를 소개하는 차례가 왔을 때, 저는 환경을 파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한 15년, 2015년, 그러니까 한 7, 8년 전에 현대경영이라는, 제가 그 대표님을 뭐 친구처럼 잘 아는데, 그분이 원고를 하나 써달라고 그랬어요. 뭐, 문명과 혹은 자연환경, 뭐 이런 데 대한 얘기를 좀 써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썼는 이 글의 제목이 여기 보시다시피, 문명은 반자연이다. 뭐 이건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이제 그림을, 이 그림은 이따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스위스의 그 아름다운 산에 수없이 이 아주 돼 있는 케이블카, 뭐 그냥 수평으로 수직으로 된 수많은 케이블카가 스위스에 있는 걸 제가 보고 굉장히 감명받았던 뭐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며칠 전에 신문에 나기를, 약 40년의 노력 끝에 설악산 오색 있는 거, 오색 그 약수터인데 아시죠? 거기서 제가 설계한 한계령 그쪽으로 해서 설악산 저 이제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맨 마지막 여기가 대청봉이고 여기 이제 끝청이라고 하는 곳까지 약 3.3km를 직선을 해서 케이블카를 놓기로 마침내 허가를 받았답니다. 그걸 받는데 40년이 걸렸답니다. 그렇다면 그쪽 의아스러운 것이, 40년 전에 나왔더라면은 지금보다 환경이 더 나빠졌을까요? 나빠지지 않았겠죠. 결국 놓는 것이 타당하다는 40년 동안의 노력 끝에 마침내 지금이 와서야 비로소 이 케이블카를 놓게 되는 겁니다. 좋아진 점이 있다면은 40년 전에 나왔는 케이블카보다는 요새 놓는 케이블카가 좀 더 안전하거나 좀 더 이제 최신 장비로 놓는 장점이 있을 거다 하는 그 이외에는 국토의 환경에 뭐 보탬이 되는 것은 전혀 없이 오히려 옛날에 놔주는 것이 맞았다, 이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놓을 거 옛날에 놓았어야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스위스의 그 케이블카들은 심지어 융프라 거기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거의 100년도 전에 이 지그재그로 기차를 타고 올라가고, 또 100m 이상의 수직 엘리베이터를 놔가지고 암벽 사이를 뚫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서, 그것도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그 알프스 산의 장엄한 풍경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전 세계에서 해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가죠. 그러니까 스위스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그렇게 가봐 보존한다고
우리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만은 않고 거기는 많은 관광객이 갈 수 있는 장치를 했습니다. 아마 스위스를 가보신 분들은 우리 친구도 그때 같이 갔을 때 얘기가 강력한 소국, 작은 나라지만 강한 이미지를 아마 누구나 가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스위스 물론 아름답죠, 자연에. 그러나 우리나라 산천도 그 못지않게 사실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접근하는 방식이 등산로 이외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산이 다 아시다시피 70%가 산입니다. 국토가 70%면은, 국토의 70%가 산이라면은 산은 그냥 바라보는 풍경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산은 오히려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관광 자원이 되거나 무슨 다른 어떤 이 산업적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뭐 마을이 생겨도 좋고 산속에. 그래서 그냥 강이나 산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자연 그대로 두는 거, 물론 그렇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것은 문명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계속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는 소위 백두대간, 저 위에 백두산에서부터 금강산을 거쳐서 여기 이제 그 매봉산에서부터 태백산을 지나서 이 문수산, 보감문수산을 지나서 소백산을 지나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여기는 이제 이 속리산, 문정대를 지나서 쭉 와서 여기 이 덕유산,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여기는 지리산까지 오는 이런 이 맥을 갖다가 이른바 백두대간이라고 하죠. 저는 뭐 한때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조선조 시대 때도 물론 사용하던 언어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큰 등줄기 이외에는 전부 요즘은 낙동정맥이다 하는 용어들, 어떤 정맥, 그러니까 메인은 아니고 마치 이제 동맥은 아니고 정맥이다 하는 개념으로 한 단계 낮춰서 부르기로 하는데, 어떤 이런 백두대간이 우리나라 산의 국토의 풍경의 가장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만은, 사실은 이거는 이 백두대간을 우리가 스위스처럼 즐기지는 사실은 못하고 있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고에도 아마 썼을 겁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이 금강산은 뭐 할 수 없더라도 여기서 이 설악산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 매봉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낙동정맥으로 갈라지는, 옛날에 이게 전부 전체를 이렇게 태백산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다시 태백을 지나서 쭉 내려오는 이 국토에 말하자면 등줄기 해당하는 여기를 전부 저는 케이블카를 놓자는 제안입니다. 케이블카를 수평으로 가는 거죠. 이 산을 따라서. 물론 수평이 아니라 높고 낮고, 또 산 정상에 8분 등선을 지나 동쪽을 지나다 혹은 서쪽을 지나다 하면서 쭉 내려오면 이 소백산에 와서는 부속사 쪽으로 내려와서 부속사, 혹은 봉화 이쪽에는 무슨 백두 이 대간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로 또 케이블카가 내려와서 관광단지화하고, 또 오대산이라 이쪽에 속리산 이쪽으로 오면은 또 이제 그 법주사라든지 쭉 내려와서 모든 그 관광 중심으로 산맥과 함께 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하향적 케이블카와 거의 이 산 등성이를 따라가는 이 횡적인 케이블카를 네트워크로 만들면은 아마 세계 최대의 산악 관광 케이블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만약에 제가 이걸 제안하면은 앞으로 50년 후에도 이루어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환경단체를 위시한 그 환경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 좋은 자원을 저는 낭비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 얘기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관계에 대해서. 그렇다고 제가 환경을 공부 안 한 사람은 물론 아니죠. 명색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조경학 석사도 받은 제가 환경을 뭐 남들보다 모른다고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건축가라는 게 직업적으로 빈 땅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은 뭐 또 건물 좀 터둑 깎아야 되겠죠. 뭐 그런 것도 환경 파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당연히 땅을 만지듯이 좋은 국토도 반드시 개발을 해야 한다. 그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국토의 등줄기를 갖다가 이 사진으로 잠깐 보면은, 이거는 제가 그 옛날 원고를 쓸 때 스위스 알프스 산에 있는 케이블카가 있는 마을을 갖다가 그린 제가 그냥 스케치였습니다. 이 2015년에 제가 제안을 했던 거니까, 벌써 한 7, 8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꼭 8년째 되었습니다. 저 멀리 이게 이 소백산 연봉입니다. 아마 태백산 쪽에서 바라본 이 풍경이 되겠는데, 우리 고향 문수산에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아마 저쪽에 높은 보기가 중령 부분입니다. 이 중령 부분이고, 이쪽에 올라오면 이제 소백산 정상 쪽이고, 그래서 저 밑에 산으로 흘러가면은, 그 상주 아니면 그쪽으로 가는 이 소미산 쪽으로 흘러가는 이 소백산맥이 되겠습니다. 이런 풍경은, 이 아름다운 풍경을 물론 가까이 가서 이 산맥을 따라서 물론 등산을 종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스위스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산맥에 이 7분 등선을 지나갔다 어떨 때는 넘어가서 저쪽 넘어가고 하는 장대한 케이블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코스, 이틀 코스를 해서 저는 설악산에서부터 저 멀리 지리산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내려가면서 쉬고 각자 선택하기 나름이죠. 그러한 장대한 이 케이블카로 관광 벨트를 만들어야 아마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더 아름다운 산을 직접 가까이 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오히려 자연 파괴가 더 적어지는 뭐 그런 제안들하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본 백두대간의 멀리서 본 풍경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풍경이다. 저는 평소에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 수 더 떠서 말하자면은 이 백두대간을 따라오는 이 남원 지리산을 지나서 순천 이쪽으로 와서 저는 바로 이 다도해, 저 부산 앞바다 거제 통영을 거쳐가지고 여수 해남으로 거쳐서 저 신안 앞바다까지 가는 이 정말로 아름다운 이 다도해, 여기도 백두대간 케이블카와 함께 연결해 가지고 아마 여수쯤이 되거나 연결해서 이런 네트워크로 이 바다와 산을 저는 많은 세월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개발하기를 전 최초이나마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이 환경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면은 너무도 엄청난 한국의 자원이 되고, 여기는 그 세계 최대의 아마 관광 벨트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은 풍경은 아름다울 수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국민들이 즐길 수도 없고 그냥 방치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도해 풍경입니다. 다도해. 점점 이 풍경들을 배를 타고만 물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하면, 여러분 혹시 저는 홍콩에 가도 왜 그 수평으로 가는 케이블카가 있죠. 거기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영에도 조그마한 관광 케이블카 그것도 놓는데 당시 시장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제 잘 아는 그 진의정 시장이라고 이분이 만드셨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마침 놓고 나니까 통영 수익이 엄청난 수익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자연 파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설악산에다가도 마침내 40년의 노력 끝에 케이블카를 지금 놓기로 결정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오래 끌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그 잡지에 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문명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반자연이다. Anti-nature.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은 문명이 아니죠. 인류 역사는 문명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마을을 만들고 또 길을 만들고 그건 자연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문명이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도시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하늘은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또 달나라도 가고 우주로 개발해 나가는, 이거는 자연을 그대로 둔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반대 얘기입니다. 반자연. 반자연이 인류의 문명을 만드는 겁니다. 혹 환경단체들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은 문명을 파괴하는 작업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름다운 풍경, 저는 시골 봉화에 가서 그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너무도 즐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보다도. 그러나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많은 이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문화란 뭐나? 문화도 자연은 아니죠. 저는 문화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의 반자연이다. 예를 들어 종교다, 예술이다. 자연은 아니잖아요. 그 자연이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인데 다만 눈에 안 보이는 것, 이것은 문화라고 그런다. 제 나름대로 정의한 내용입니다. 문명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도시를 만든다든지 철도를 만든다든지 무슨 케이블카를 걸친다든지 인류가 만든 수많은 이 현대적인 삶은 다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제 문화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종교, 예술, 철학 이런 것이겠죠. 교육. 이것도 자연은 아니다. 반자연입니다. 제가 이걸 옛날 한 5, 6년 전에 쓴 기록인데, 제 나름대로 문명과 문화에 대한 제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저는 백두대간을 따라서 수평적, 그러니까 장대한 케이블카를 놓고 중간중간에 수직적, 말하자면 하향식 케이블카를 연결해 가지고 각 거점을 관광단지화하는 그런 국토의 엄청난 이 계획을 제안은 하는 바입니다. 환경을 논하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천성산 터널 뚫으려고 할 때 그 산에 무슨 도룡령이 다 죽는다고 해서 어떤 여자 중이, 저는 감히 그런 분을 비군이라고 말도 하기 싫습니다. 그분의 그 반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적 낭비가 있었는지, 결국은 터널을 뚫렸고 나중에 도룡령은 오히려 더 많이 살았다는 결과 보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총리가 그 가서 빌기도 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풍경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국토 자연 환경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되 그걸 마구잡이로 반대하는 그런 환경단체,
오히려 개조되어야 한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 얘기에 터무니없다, 또 환경에 대한 개념이 틀렸다, 뭐 각자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